KBS 사장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만 할 수 있으신가요? 동료 임직원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겁박하고 독재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 KBS의 자리는 없을 것이다. 사실상 생업을 담보로 협박까지 하셨습니다. 절차적인 하자를 넘어서 양심적인 하자까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KBS 사장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KBS가 공영 미디어로서 역할 충실히 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대한민국의 자랑 KBS 만들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꼭 김희철 후보자여야 합니까? 본인만 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자격을 갖추신 후보자의 편향적 정치관과 반민주적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후보자는 본인의 생각 또는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실로 알려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검증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죠. 네,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후보자가 살아온 이력에서 드러나는 건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에 대한 공격성이라던가 본인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절차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태도에서 후보자가 사장직을 맡게 되었을 때 발생할 사상검증과 학살에 대한 우려가 제 생각에서는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인 하자와 양심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미래위원회 활동한 이력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네, 거기 설치 목적을 보면은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 진미에서 조사하고 내린 결론은 그 자체로 자명한 진실입니까? 진미에서 방송 공정성 위반했다 하면 무조건 맞는 겁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1000페이지에 가까운 보고서를 냈고 그 보고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위원들께님께도 방송 공정성 위반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무조건 맞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또 평가를 다시 받는 날이 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받는 날이 다시 온다고요? 네. 현재까지 저희들은 총 19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를 했고 이 중에서 17명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 조치됐죠. 존경하는 황보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해임 1명을 포함한 상당한 중징계 있었고 문제는 양승동 사장이 300만 원의 벌금형 부과됐죠. 그리고 징계를 받은 이들은 징계 무용소송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진미의 절차적 정의의 문제는 출범 이전부터 있어 왔고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여서 징계를 부과하는 것까지 성공을 하긴 했지만 결국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원회를 억지로 만들어서 본인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청산 대상으로 삼고요. 송사에 끌어들여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목적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람되지만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힘의 논리로 절차를 무시하는 절차적 하자입니다. 산업부에서는 탈원전하겠다면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을 했고 국회 상위에서는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립표결로 날치기 통과시켰고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면서 정부 예산안을 난도질하려고 들었습니다. 절차적 이슈가 있는 위원회를 억지로 만들어서 강행하고 있는 후보자의 모습에서 절차적 정의로 힘의 논리로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 보입니다. 이념적인 부분도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다. 자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답의 태도에서도 저는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전인 17년 파업 때에도요. 동료 임직원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겁박하고 독재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후보자는 17년 KBS 파업 당시에 성명서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들에 대해서 부역자, 공범자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썼고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 KBS의 자리는 없을 것이다. 사실상 생업을 담보로 협박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면서 동시에 동료 임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겁박하는 행위입니다.
절차적인 하자를 넘어서 양심적인 하자까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작 본인은 육아의 어려움 핑계대면서 위정전입까지 하면서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생업정선에 뛰어들고 있는 동료들의 삶의 무게를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협박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본인과 맞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거. 네, 여기서 지금 이러시는데 사장 돼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사장이 되면 잘해보겠습니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후보자의 반민주적인 태도는 후보자의 정치관이 방송에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가령 후보자가 보도본부장 시절에 부활시켰던 저널리즘 토크쇼 제2 같은 경우도 미디어 비평이라는 명분으로 정부 여당을 옹호하기 위한 방송활동, 방조했다라는 비판 계속되고 있는데 인정하고 계시지 않고요. 또 여당 편향적인 패널 구성에 대해서는 전임 양승동 사장도 인정한 바 있고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있지 않으시고 18년에서 19년 동안 저널리즘 토크쇼 제2가 언론사를 비판한 횟수를 보면 조중동이 합계 57회로 전체 63회의 비판 중에 90%를 차지합니다. 후보자 정의적인 평양성에 갇히게 될 것이고 이 경우 KBS는 정말 존재 이유에 직결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성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만 옳다는 근거 없는 확신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동료에 대한 겁박도 절차를 무시하는 활동도 정당화될 수 있다. 사장만 되면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반민주적 태도는 저는 KBS 사장으로서는 결격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방법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횡포를 일삼는 후보가 사장이 되면 얼마나 더한 사상검증과 보복이 난무할 것 같은지 떨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상상도 됩니다. 청문회 이전에 진미위 활동 그리고 파업 과정에서의 후보자의 독단적인 행보에서 상처받은 동료들에게 사과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분들께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향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네, 여러 가지 그 방송 정상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혹시 지금 쭉 열거한 내용들이 뭐 제가 쓴 건 아니고 저도 쓴 건 아니고 서명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취지에서 쓴 건 동의해서 쓴 건 맞고요. 혹시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동료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